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실제 진주의료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는 이제 이미 오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현재의 논의 구도가 지역사회의 참여, 그리고 시민사회 참여에 기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것이 저의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고 보는데, 지역사회 참여의 맥락에서 봤을 때, 시민사회 참여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간다고 한다면 정상화와 관련된 어떤 합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논의의 내용이 지역사회의 현실에 기반하기는 매우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서도 아마 제가 정리를 했지만, 지역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공권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참여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진주의료원 사태의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좀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 경상남도 도민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진주의료원의 진료권에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 예를 들면 진주시민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고, 그리고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진주의료원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실제로 이 진주의료원의 어떤 그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도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원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 참여, 시민사회 참여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 승속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의 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지만, 지역 주민들이 조그만 거라도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뭔가 이루어냈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큰 승리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 시민들, 소위 이야기하는 노동자 민중들이 이렇게 무기력하냐?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조차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진주의료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병원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이 병원이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주인 행세를 못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수단이 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전략입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된다면 저는 이 진주의료원의 운영에 이 진주의료원의 주인이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병원이 운영되기 전 과정에서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주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참여를 적용시켜 본다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이 지방의료원을 자기들의 병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주의료 사태가 발생하고 경상남도 창원이 들썩들썩하고 전국이 들썩거렸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진주 시민들 그리고 이제 이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런 지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밖에 외부에 나가서 제가 발표를 하고 할 때 저한테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실 이제 그런 지역 주민들을 욕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계속 해왔지만은 실제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가 강성노조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이 이제 진주의료 폐업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문제, 또 지역의 중요한 어떤 보건 문제라고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노사 간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실제로 좀 더 크신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남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것을 어떤 경상남도의 도민들과 경상남도 간의 싸움으로 크게 커지지 못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성노조 프레임에 우리가 조금 걸린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사회 대표체가 이 부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구조적으로 좀 줄어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이 프레임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지지부진하게 몰이가 진행되다가 모든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사실 지금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항상 떴을 때보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잦아든 정세가 완전히 침체될 가능성을 우리가 전에 배제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 이 진주의료원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보호받고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서 통제된 병원이었다면 경상남도가 그렇게 모든 걸 무시하고 이 폐업을 결정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이전에 지역사회의 어떤 통제에 의해서 진주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었다면 이 진주의료원의 어떤 노사 간의 어떤 그 갈등들 그리고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의 갈등들이 지역사회 중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 진주의료원은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그 건강 수준, 보건의료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진주 시민들 그리고 이 진료권에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듣지 못했고 진주의료원은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고 진주의료원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이제 진주의료원의 어떤 그 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영상의 어려운 점들도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의 병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들 예를 들면 여기 자료집이 있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 같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원들은 공공병원뿐만이 아니라 그 병원의 그러니까 비영리 병원 민간 소유주체가 민간이지만 비영리 병원조차도 상당히 이제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입니다. 그 이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고 그리고 이 가장 그 병원 운영에서 가장 힘 있는 그런 그 자리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방인적 의료의 첨단을 갖고 있다는 미국조차도 비영리 병원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럽의 선진국과 동일하게 지역 주민들의 통제에 근거해서 상당히 이제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민부에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의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는 딱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1인, 그 사람이 이사회에 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지자체장이 승인을 해야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소비자 단체 1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설사 뭐 누군지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적어도 이제 가장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병원에서조차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업무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목표라든가 경사 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각각 공시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계 없는 겁니다. 한계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운영의 측면, 모든 측면에서 그냥 수동적 객체다, 이렇게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의료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참여, 시민사회 참여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지역사회 참여나 시민사회 참여가 전혀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제도화가 형식적이고 그리고 아주 낮은 단계의 참여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선진국의 사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진주의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테이블의 구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지금 현재 국민을 돌파하는, 이제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을 돌파하는 그런 이제 주의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노사 간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그 합의점 찾기 위한 노력은 진행해야 합니다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이 대표체가 이 논의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 대표자들이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철시키든지 아니면 노간의 어떤 그 의견, 사간의 의견을 중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대표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대표체가 경상남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경상남도가 이런 대표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이제 국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쉽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사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가? 근데 그런 어떤 이 경상남도가 듣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조직화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협의체, 물론 이제 지금 대책이 꾸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좀 더 이제 공식적인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식적인 형태, 물론 이제 그 구성원들도 경상남도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그야말로 그 제3의 공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체를 경상남도와 이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그 내용을 인정받으면서 이 마무리를, 지금 마무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좋은 말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것을 이제 경상남도 건강위원회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경상남도 건강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만들 필요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 만들어진다면 그 건강위원회는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상화를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만드는 핵심 주체가 돼야 되는 건 아니라,
정상회의 합의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진주오리온의 올바른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지역 주민의 대표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진주오리온 문제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사실 경상남도는 많은 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보건의 영역에서 본다면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들. 그 중에는 경상남도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있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료지 표가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표가 몇 가지 나오는데 경상남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줄곧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노인 인구가 많아서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연령비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낸 사망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제 그 4년 연속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사망률이 좀 낮았다 할지라도 전국에서 5번째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사망률 평균은 역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사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로 인한 사망률 역시 전국에서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가장 아주 근본적인 보건 문제에서 우리나라 최악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어디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인 것인데 표를 보시면 사망률 평균을 어떻게 내든지 간에 사망률이 낮은 곳은 항상 낮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곳은 항상 높고 8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군 간의 사망률을 보시면 시지역은 사망률이 항상 낮습니다. 군지역은 사망률이 항상 높고, 바로 우리는 경상남도의 사망 불평등은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런 사망 불평등은 시군 간의 사망 불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동부 경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울산권을 포함한 동부 경남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부 경남을 한번 보십시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여기는 거의 사막이고 사막. 여기 점이 찍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점 찍혀 있는 곳이 별로 없죠. 그런데 여기 점 찍히지 않은 곳이 주로 어떤 곳이냐? 사망률이 높은 곳입니다. 물론 이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는 곳이 사망률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사망률이 높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도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인데 진주시에 민간병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민간병원이 많지만 공공병원은 하나밖에 없고 경상대병원과 진주의료원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위상은 진주시 안에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주를 둘러싸고 있는 군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천, 산청, 합천, 의령, 함안, 고성은 전부 어떤 지역이냐? 그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전부 사망률이 높은 10개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공병원을 세울 게 아니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과 더 죽으라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경상남도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은 매우 많고, 그리고 경상남도 건강위원회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대표체, 그런 건강위원회는요 보건료 전문가만이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경상남도 건강위원회에 회원이 될 수가 있고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보건 문제는 결국 경상도 건강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역할인데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의 건강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안 좋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자원 배치의 어떤 그런 문제도, 그런 어떤 의료자원 배치의 지역 간 불평등도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이고, 경상남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지방정부 차원의 보건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 주민과 건강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고 했을 때 같이 협동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현안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같이 경상남도 건강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그 조직을 인정하고 그 조직에서 도출된 의견 또는 그 조직이 중재안을 겸허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존중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상남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 경상남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구조화되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건강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 건강불평등 완화 사업을 2010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경상남도가 전국적 차원에서 상당히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다고 어떻게 경상남도에 진짜 이 지방정부의 보건정책의 목표가 뭔지 다시 헷갈려 합니다. 처음에는 칭찬했는데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욕을 하다 보니까 경상남도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업이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되는데 읍면동 단위마다 건강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40개 읍면동에 이미 풀뿌리 차원에서는 건강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자기 지역사회 건강에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역사가 이미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뿌리 이 건강위원회와 경상남도 건강위원회가, 그리고 이 풀뿌리 건강위원회는 경상남도가 인정한 건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차원의 건강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논의가 경상남도 건강위원회 주도로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토론회 장소가 아마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토론회 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2층에 가면은 큰 강당이 있고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강당을 놔두고 여기서 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단식하고 철탑 올라가고 삭발하고 이런 국면이 아니고 대화 국면이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는 그런 지금 한 달간의 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 기간에 당연하게 한 당사자로서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당연히 이런 자리에 참가를 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모습 또한 지금의 우리의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77일째 됐습니다. 2달 반 정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적인 사안이 됐고, 도지사님은 지방사무 의무다, 왜 전국적으로 이걸 이슈화하고 쟁점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도지사님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진주의료원 지키기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지키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미 확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논의하는 해법과 관련해서도 당연하게 당장 내일 모레 우리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하는 방안도 물론 내와야 되겠지만
공공의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또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러한 지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논의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속에서 진주의료원의 해법을 찾아야 올바른 방법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진주의료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도 이미 59가지, 굉장히 많죠. 59가지 조항에 대해서 사측에다가 제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 내용은 진주의료는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도가 해야 될 역할, 그 다음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될 역할,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지수가 이제 무려 59가지나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조합에서도 지금 안을 제출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미 지금 안을 준비해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했고, 이번 주 15일까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종합대책을 준비를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국회에 보고할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토론회라든지 또 기고를 통해서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동안은 상당히 침묵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지방의료원법과 관련해서 이제 지방의료원법이 아니고 국회 결의안과 관련해가지고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그런 비난 여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해법을 제시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진주의료원 해법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이제 경상남도에서만 해법을 아직 안 내놓고 있습니다. 교섭을 지금 오늘 9차례 진행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나왔는데, 더 이상 이런 교섭은 무의미하다, 의미 없다, 이런 교섭 안 하겠다,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건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지금까지는 교섭 대표로 해가지고 9차례 교섭을 해왔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직접 도지사님이 직접 나와서 교섭하자. 분명히 이제 그때 23일 날 우리가 면담을 하면서 병원 내에서 일단 논의를 하되 거기서 풀리지 않으면은 도에서 직접 대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국면전환을 하게 됐느냐 한다고 한다면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분명히 노사가 사인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노조 측에서는 59가지를 내놓고 또 하도 이제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 하에서 논의를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3대 원칙, 방안, 절차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9차 교섭에서도 여전히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은 노조 측이 제시한 것은 정상화 방안이 아니다. 정상화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상화 이후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에서 이야기하는, 또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정상화가 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폐업도 정상화 방안이 하나다. 그러니까 폐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정상화하는 거냐, 그러면은 폐업을 했다가 정상화를 하겠다는 거냐,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그거는 방안이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측에서는 폐업도 정상화 방안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진주의료는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어떤 해법으로 풀어야 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논점을 잡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진주의료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떤 정상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방의료원이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도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진주의료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고 뭐 어떤 조치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공공의료 파괴다 이런 이제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에 서부 경남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료원은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이렇게 키우고 대신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서부 경남 지역에 보건소를 확충하고 거기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어떤 대안을 이렇게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공병원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근데 워낙 이제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폐업을 하는 대신에 공공병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병원이 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 공공병원이 분명하게 지방의료원이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다 뭐 이미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립중앙의료원, 그다음 광역 거점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 그다음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이렇게 그다음 일선에 있는 보건소 이렇게 공공의료 체계가 있는데 그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경상남도 같이 이렇게 의료 공백이 심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마산, 진주 두 군데밖에 의료원이 없는데 그 두 개 중에 한 개까지도 없애버린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분명하게 기능과 역할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으로서 존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이쪽 신축 이전을 하면서 수요 예산이라든지 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낭비와 비효율이 실제적으로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혁신도시대가 들어서고 하면은 조금 더 달라질 것이고 또 서부 경남 지역의 보건소하고 연계를 잘 맺는다고 한다면은 또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 정도의 어떤 규모 축소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의료원으로서 또 종합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입니다. 지방의료원이면서 종합병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로 대체하는 것, 이것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종합병원으로서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전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될 수 있겠지만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고요. 그 다음 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예측을 하기로는 공공병원은 공공병원이다라고 하는데 그 공공병원이 뭐냐? 답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지방의료원이 아닌 뭔가 다른 어떤 공공병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추측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도가 직접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도립병원 형태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옛날에 이제 검토했다고 하는 보건병원이라든지 산재병원이라든지 또 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공공의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전혀 다르다. 기능과 역할 자체가 다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도립병원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형태는 도립병원이지만 도가 분명하게 민간업자들한테 위탁을 하고 생산만 내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도립병원이라는 병원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민간의료기관과 차이가 없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정상화의 상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지방의료원이고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상화 과정과 관련된 겁니다.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 폐업이다.
무조건 폐업을 한 다음에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현재 환자들이 지금 4명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강제 퇴원시키고 해서 끝까지 이제 지금 환자들이 정말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자체가 실제로 어떤 환자 인권이라든지 환자의 어떤 생명권, 진료권 이런 것 자체를 침해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 이런 것이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또 엄청난 그 협박과 위협과 종용과 이런 것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당연하게 이 진주의료원에서 우수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전원되고 그 전원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장기 입원이 되면은 쫓아낸다든지 또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더 이상 못 있는다든지 또 진주의료원에서 받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집에서 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또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장이라도 당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의사들을 다 지금 회복시키고 파견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하향 진료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남아있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정상 진료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지금 강제 전원되고 병원을 떠난 이런 환자들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지금이라도 당장 입원해서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입원 조치를 하고 또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정상 진료하기 위한 대책, 즉 의사를 다시 채용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권과 진료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만에 하나 아직까지 저희들은 뭐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정상화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부분 휴업 상태 즉 환자들이 남아서 일정 정도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이 걸리든 많이 잡아서 석 달이 걸리든 정상화시켜 나가는 방안이거나 아니면 만에 하나 우리 노동조합에서 양보를 한다고 한다면은 전면 휴업 즉 환자들이 이제 4명 남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진료 대책을 세우고 환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전면 휴업 상태에서 다시 지방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하되 그분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한 어떤 정상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가능한데 그런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폐업이라든지 또는 해상 이것은 절대 정상화가 될 수 없다. 폐업은 곧 이 진료론을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의 공공의료를 고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해산 이것은 이미 진료론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지점에서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현재 남아있는 환자 그리고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 대책을 세우면서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노동조합에서 입장을 분명히 이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정상화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은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떤 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랬을 때 도에서 걱정하는 부채 문제라든지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방안까지 우리가 준비하겠다. 사실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라고 하는 방안만 합의를 하면은 나머지는 도에서 직접 방안을 내놓든지 아니면은 도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전문가를 모셔놓고
연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 서부 경남 지역에 가장 바람직한 진조력 이미 이제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전국적으로 진짜 최고의 공공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대안들을 사실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데 아무런 지금 방안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이제 답답하고 앞으로 이제 열흘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는 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떤 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발표를 할 텐데 어쨌든 이 정상화의 상과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2달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쟁점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어떻게 그러면 정상화할 건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참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곤혹스러운 이런 완전히 귀족노조, 강성노조, 파렴치한 노조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런 논리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극복을 해오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들었으면서 진저론을 진정으로 이제 정상화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즉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결국은 강성노조, 기종노조 하면서 노동조합이 뭔가 획기적인 경영 개선안을 내놔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은 이렇습니다. 뭐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던지는 것은 조합원들이 저는 사표를 내라.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사표를 다 던졌으니까 폐업만은 막아주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 뭐 단체 협약이 이제 너무 이제 세니까 뭐 이거 이제 좀 대폭 좀 손질을 하는 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 다음 경영 개선이 필요한데 강성 노조라서 도저히 이거 뭐 씨알도 안 먹힌다. 그래서 결국은 강성 노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부 몇 명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작해가지고 독소 노조를 만들든지 뭐 민주노총이나 보건노조를 탈퇴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영 정상화하고 강성노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 도나 사측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작년에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 진단을 하면서 진주의료원과 관련해가지고는 접근성이 낮다. 그리고 의사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의사들의 진료 공백이 심각하다. 그리고 병원 신축에 따른 어떤 차입금, 대중교통의 불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수익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게 뭐 물가가 인상한 이런 거라든지 공무원 수준에 비교해 본다든지 마산의료원에 비교해 본다든지 다른 34개 지방의료원과 비교해 본다든지 했을 때 높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수익에 비해서 높다. 이것은 즉 수익을 제대로 못 올리고 있다. 그럼 수익을 누가 못 올리느냐? 그걸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원장, 무능한 원장과 또 의료진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또 진료 파행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였더라. 그 다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즉 도에서는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36차례 뭐 11차례 경영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노동조합이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강성노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9차례 교섭을 하면서 따졌습니다. 우리는 받아본 적도 없다. 그걸 노동조합에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저 사측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요구했느냐? 즉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에서 의료원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게 36차례, 11차례인데 그게 노동조합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제발 그거 좀 전달해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서 9차 오늘에서야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의료원에다가 보낸 공문 목록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목만 줬는데 그 제목만으로는 어떤 경영 개선 요구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공문의 내용, 핵심 내용이 뭔지를 정리해가지고 달라. 그래서 오늘 왔는데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즉 의료원이 이제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료원 측에서 도에서 보낸 그 조치 계획이라든지 개선 요구와 관련해가지고 물론 일일이 답변을 그때마다 답변을 하지 않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경영 개선 요구가. 그래서 뭐 한 두 번에 뭐 오면은 한 번 정도 모아가지고 공문을 답변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의료원에서 분명히 답변을 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그 36번, 11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전부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일상적인 어떤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그 공문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그게 마치 강성노조가 뭐 경영 개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이제 그 경영 2009년, 2011년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약 한 22억 정도의 손실이 생겼어요. 한 해가 2009년도, 2011년 이렇게 해가지고 2009년도에 감사를 해가지고 그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러이런 사항들을 조치해라, 개선해라 라고 하면서 그 조치에 따라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한 22억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손실이 무려 22억인데 이런 것만 제대로 잘 됐다고 하더라도 경영 개선에 획기적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도에서는 또 의료원 측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어떤 개선 계획이라든지 도가 그동안 관리 운영을 잘못했다, 부실 운영했다, 그리고 그 부실 운영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노동조합한테 획기적인 경영 개선 대책을 내놔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부실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저희들이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노동조합이 전가하지 말고 분명히 책임져라.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조합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조합에서 책임질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미 책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에서 수익이 이렇게 잘못 적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것이지 인건비 비중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다. 거기다가 임금을 이미 5년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수준은 상당히 지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해가지고는 그것은 답이 아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를 지적을 해보니까 인력에 있어서 일정 정도 과다한 지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사측에서 뭐 인력 구조조정 맞춰봐야 되겠지만 사측에서 생각하는 인력 구조조정과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어떤 인력의 효율적 운영 이것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당연히 그것도 이제 교섭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따져봐야 되고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력과 관련해 가지고 일정 정도의 비율 수정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뭐 과다한 어떤 그 인력을 요구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굳이 이제 뭐 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서의 어떤 그 인맥 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늘렸다든지 이렇게 도에서 부실 방만하게 운영
함으로써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지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과 관련해서 인력과 관련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지역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단체협약을 지금 비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 뭐 별 실효성도 없고 실제적으로는 별 뭐 의미도 없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어떤 우리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비정규직이 많은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봤을 때 이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거는 좀 특혜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안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다면은 방안과 관련해서 도가 정확하게 적자 원인, 경영 악화의 원인을 짚어서 해결책을 만들고 또 노동조합도 좀 과도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일정 정도 양보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하게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히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많은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 교섭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니 이미 진주의료원 상황으로 해서 상당히 쟁점화가 됐고 지방의료원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국회의 주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안을 내고 있고 더더군다나 11억 원이라고 하는 사실 미미하긴 하지만 추경 예산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진주의료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부대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교섭에서 아니 이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노사가 진주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같이 신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정부에서 지금 이제 조금 이런 어떤 예산 아주 뭐 미미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 홍준표 도지사님이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잘못됐지만 딱 한 가지 잘한 점 그것은 바로 지방의료원의 이 경영적자와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예산 지원해야 된다. 라고 대정부 건의서를 올린 거.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거는 저희 노동조합하고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타협이 되면은 협상 해결책이 마련되면은 도지사님하고 유전 위원장님하고 손잡고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될 정도로 그 부분은 잘했는데 어쨌든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분명히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건강한 적자다 이렇게 이미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조건 그냥 지방자치단체만 뜻밖의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어떤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까지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의사 인력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고 또 작은 중소병원 규모고 또 어떤 수익을 좀 내기 이제 의사로서 이런 많은 어떤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이런 조건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잘 안 옵니다. 의사 인력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의사 한 명이 나가버리면은 뭐 큰 대형 병원이야 서로 뭐 대체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과별로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거든요. 그 한 명이 빠져버리면은 그 과 자체가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한 이 의료 공부에 거기에 따른 수익의 차질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들을 그냥 원장이 책임져라 책임도 있는 데니까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고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 정말 헌신적으로 복무할 그런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만들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할 때는 같이 쟁점을 얻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제 교섭 국면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 교섭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우리 이제 조합원들이 그동안 이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뭐 친절하지 못하다, 좀 해이해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좀 과도한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질타를 갖고 있어서 그런 지점을 좀 해결하고 또 정말 이 정상화가 되면은 정말 우리 달라지겠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 정말 전국 최고의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지금 지역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 같이 진주의료를 어떤 방안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과정을 좀 만들어 오지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좋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예전에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했을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명서도 내고 촛불 투쟁도 하고 다양하게 지원했던 것처럼 교섭 국면에서도 다양하게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진주의료원 정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대책 차원이나 또 각각의 단체 차원에서도 이런 방안으로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정상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상화의 상의나 과정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입장들을 좀 개진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 저는 오늘 이제 토론회는 뭐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는 게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주 지역의 어떤 뭐 정상화 연습회 형태든 아니면은 뭐 중재단 형태든 뭔가 좀 진주련의 해법과 관련한 입장을 나름대로 내고 그 바람직한 방안을 노동조합과 경상남도가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논의 틀을 좀 빨리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